비린내와 아침 안개가 어우러진 망원시장의 새벽. 75살의 장옥희 할머니는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얼음을 갈고 있습니다. 망치로 얼음을 깨는 소리가 적막한 시장에 울려 퍼집니다. 오키는 깨진 얼음을 바구니에 쏟아붓고 손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생선 위에 올립니다. 어떤 생선은 많이, 어떤 생선은 적게, 마치 악보를 읽듯 눈을 감고도 얼음의 양을 조절하죠. 이 고등어는 아직 씨가 남아있어. 얼음을 좀 더 올려야겠네. 오키는 중얼거리며 얼음을 추가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일해온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다루는 손길은 젊은이 못지않게 기민하고 정확하답니다. 특히 온도를 맞추는 감각은 어떤 최신 냉동고보다 정확하다고 시장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키의 손자 이도윤이 생선 가게에 들어섭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생선 비린내가 나는 시장에서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고, 도윤아. 너도 일찍 나왔구나. 회사는 어떻게 됐어? 잘 되고 있습니다. 노르디스 프레시가 이제 전국 유통망을 확보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죠. 도윤은 할머니 곁에 앉아 얼음 다루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온 광경이지만 항상 새롭게 느껴집니다. 도윤은 할머니가 단순한 생선 장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건의 냉동 보관 특허를 보유한 한국 냉동물류의 선구자라는 사실을요. 할머니, 특허 기술은 회사에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온도 조절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라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오키는 손자의 말에 겸연쩍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에게 특허나 기술은 그저 생선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기술이 도윤의 회사를 성장시키는 핵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생선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 일인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얼음에 다른 손톱, 그리고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스함. 이 모든 것이 도윤에게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할머니, 이 손이 우리 회사의 시작이에요. 할머니의 손끝에서 미래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키는 손자의 말에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어려 있죠.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도윤은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저녁에 다시 올게요, 할머니. 도윤이 떠난 후 오키는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생선은 가장 신선하다는 평판이 있어요. 비결을 묻는 손님들에게 오키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비결은 손끝에 있지. 내 손이 생선의 온도를 알아.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그날 오후 한 남자가 오키의 가게를 방문합니다. 깔끔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남정철이었죠. 그는 시장 건물의 새 소유주였습니다. 남정철은 생선 가게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섭니다. 그의 구두가 젖은 바닥에 닿자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키는 손님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들어온 고등어가 아주 신선해요. 남정철은 생선을 보지도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장옥희 씨죠? 저는 이 건물의 새 소유주 남정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시장 건물을 재개발할 계획입니다. 오키는 얼음을 정리하던 손을 멈춥니다. 그녀의 눈은 남정철의 표정을 살핍니다. 재개발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오래된 건물을 헐고 현대적인 상가를 지을 겁니다. 모든 세입자들에게 퇴거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오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집니다. 이 가게는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해온 곳이죠. 그냥 가게가 아니라 그녀의 역사였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저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요. 남정철은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보상금도 준비했고요. 한 달 안에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키는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갑니다. 이건 제 생활의 터전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남정철은 한숨을 쉽니다. 그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가치는 이해합니다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선 비린내 나는 가게는 새 건물의 이미지에 맞지 않아요. 현대적인 식품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오키의 눈에 분노가 어립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을 비린내 나는 가게라고 표현한 것이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는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제 손끝과 인생이 있는 곳이에요. 남정철은 참을성 있게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드리는 보상금은 시세보다 높은 겁니다.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키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딸을 키웠고 손자를 돌봤으며 냉동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이 공간의 모든 틈새에 그녀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죠. 다른 곳은 안 됩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남정철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표정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장옥희 씨, 여기는 제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지만 굳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키는 말없이 남정철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결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한 달만 더 주세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정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떠난 후 오키는 얼음통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얼음을 만지고 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듯합니다. 이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윤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도윤이 사업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얼음 조각을 꽉 쥡니다. 차가운 얼음이 그녀의 손바닥을 적시지만 그 감각조차 무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키는 매일 아침 가게를 열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공간을 둘러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낡은 나무 선반, 얼음을 갈던 작업대, 단골 손님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역사였죠. 일주일이 흐르고 남정철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더 강경한 태도로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달을 다 기다릴 수는 없어요. 공사 일정이 빠듯합니다. 오키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이 가게는 제 인생입니다. 남정철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다른 상인들은 이미 동의했습니다. 장옥희 씨만 반대하시는 거예요. 오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두가요? 김씨네 야채 가게도요? 네, 다들 현실적인 결정을 하셨어요. 장옥희 씨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네요. 오키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30년 넘게 함께 해온 이웃들이 정말 그렇게 쉽게 떠나기로 한 걸까요?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남정철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장옥희 씨가 계속 반대하시면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보상금도 줄어들고요. 그들도 새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오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정철이 떠난 후 오키는 김씨네 야채 가게로 가보기로 합니다. 김씨, 정말 가게 비우기로 했어요?
김 씨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아무 결정도 안 했는데요. 건물주가 찾아와서 보상금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오키는 그제서야 남정철의 술수를 깨닫습니다. 상인들을 이간질하여 서로 압박하게 만드는 전략이었던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이웃들에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결심합니다. 도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게를 비우기로요. 손자가 자신 때문에 큰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들과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특허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오키는 지난날을 떠올립니다. 생선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던 날들, 냉동 시스템을 발명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 기술이 도윤의 사업의 기반이 되었을 때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가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키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와 마지막으로 공간을 정리합니다. 얼음을 갈면서 눈물을 참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그녀는 작업대 위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고마웠어. 이 공간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여기서 보냈네. 오키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고 열쇠를 봉투에 넣어 남정철에게 보냅니다. 봉투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가게를 비웁니다. 하지만 내 인생과 기술은 가져갑니다. 보상금은 다른 상인들에게 더 주세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30년의 추억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은 어쩐지 꼿꼿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얼음의 차가움이 남아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제 도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하며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도윤은 국제 콜드체인 컨퍼런스 출장 중이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그는 노르디스 프레시의 혁신적인 냉동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죠. 특히 할머니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스마트 콜드 시스템은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술의 핵심은 정확한 온도 유지뿐만 아니라 각 식품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냉동 방식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로 시장의 생선 가게에서 시작되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도윤은 호텔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여러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시장의 이웃 상인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최근 메시지를 열어봅니다. 도윤 씨, 할머니께서 가게를 비우셨어요. 어제부터 문을 닫았답니다. 연락 좀 해주세요. 도윤은 즉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한국행 티켓을 예약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가게를 비웠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국에 도착한 도윤은 곧장 망원시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시장은 평소처럼 활기찼지만 할머니의 가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게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봅니다. 얼음통, 작업대, 생선을 진열하던 선반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할머니의 존재만 사라져 있었죠. 도윤 씨, 와줘서 고마워요. 김 씨가 야채 가게에서 나와 도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김 씨,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도윤을 자신의 가게로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정철의 재개발 계획과 오키가 겪었던 압박에 대해 설명합니다. 건물주가 우리 모두에게 퇴거하라고 했어요. 특히 오키 씨에게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생선 비린내 나는 가게는 새 건물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대요. 도윤의 얼굴에 분노가 스칩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건물주는 상인들을 이간질하는 전략을 썼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고 오키 씨만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대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쥡니다. 그는 할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원치 않았을 테고, 그래서 조용히 떠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요? 남정철이라는 사람이에요. 투자형 부동산업자로 알려져 있죠. 이런 재개발 사업을 여러 번 해온 사람이랍니다. 도윤은 남정철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정철은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오래된 상가를 철거하고 고급 상업시설로 재개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쫓겨났다는 기사들도 있었죠.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자택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계시대요. 도윤은 할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지친 얼굴이 보입니다. 도윤아,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오키는 손자를 안으로 안내합니다. 집안은 정리되지 않은 짐들로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는 오키의 특허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일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게 작은 일이에요? 이건 할머니의 인생이고 우리 회사의 뿌리예요. 오키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짓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거야. 나도 이제 쉴 때가 됐나 봐. 도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할머니를 위해 또 그들의 역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놀라운 결정을 발표합니다. 오늘부터 K프레시 스마트 콜드 프로젝트의 방향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정직한 신선함,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손길에 있습니다. 임원들은 도윤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특히 마케팅 담당 이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도윤 대표님, 다음 주에 전국 유통망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발표회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내용이 조금 달라질 뿐이죠.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남정철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조사합니다. 그의 사업 구조, 투자자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다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럴 수가. 남정철의 망원시장 재개발 프로젝트는 대형 식품 유통사들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르디스 프레시의 경쟁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도윤은 이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발표회 당일 서울 코엑스 대형 컨벤션홀은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투자자들, 유통업체 대표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두 노르디스 프레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도윤은 무대 뒤에서 준비를 마치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할머니, 오늘 발표회 꼭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를 위한 것이니까요. 오키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내일이나 잘하렴.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습니다.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노르디스 프레시의 로고가 나타나고 화려한 조명 속에 도윤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르디스 프레시 대표 이도윤입니다. 오늘 저희는 프레시 스마트 콜드 전국 유통망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에 회사의 성장 그래프와 혁신 기술을 보여줍니다. 청중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첨단 AI 시스템이나 정밀 온도 조절 장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봅니다. 모두가 궁금한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진정한 핵심은 바로 정직한 신선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스크린에 망원 시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키가 얼음을 갈고 생선을 정리하는 영상이 재생됩니다. 청중들은 왜 첨단 기술 발표회에서 전통시장 영상이 나오는지 의아해합니다. 이분은 제 할머니이신 장오키 여사입니다. 75세의 평범한 생선 장수로 보이시죠? 하지만 이분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인 냉동 보관 시스템의 특허 3건을 보유한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집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이야기와 그녀의 기술이 어떻게 회사의 기반이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술이 오늘날 우리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그는 망원시장의 재개발 계획과 상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희 회사는 단순히 기술만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신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망원동 구역에서 진행되는 강제 철거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노르디스 프레시의 모든 유통 계약을 해지하고 공급망을 전면 차단할 것을 공식 발표합니다. 회장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집니다. 투자자들과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봅니다.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남정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신선함과 정직함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만약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곳이라면 저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도윤의 발언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남정철을 향합니다. 특히 망원시장 재개발 사업의 투자자들과 협력업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을 재고하지 않을 경우 노르디스 프레시와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는 종료됩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이 아닌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근거한 결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기자들은 도윤을 향해 질문을 쏟아냅니다. 투자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 시작하고 남정철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도윤은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합니다. 네, 이번 결정으로 단기적으로는 회사에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은 정직한 현장에서 시작되었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할머니의 가게 퇴거 문제인가요? 도윤은 미소를 짓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우리 회사의 가치관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회사의 뿌리를 존중하지 않는 파트너와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발표회가 끝난 후 도윤은 곧바로 할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할머니, 발표회 보셨어요? 오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도윤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할머니께 드리는 저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발표의 다음 날 노르디스 프레시 본사는 극도로 분주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협력 업체들은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믿었고 회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이도윤 대표님, 남정철 사장님이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10분 후 남정철이 회의실에 들어섭니다. 그의 모습은 전날의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와는 달랐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이 대표님, 어제 발표는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도윤은 차분하게 응답합니다. 전혀요. 우리 회사의 가치관을 분명히 한 것뿐입니다. 남정철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세요? 저만 해도 수십억의 투자금이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협력 업체들도 피해를 볼 텐데요.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럼 재개발 계획을 철회하세요. 상인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었고 공사 일정도 예약되어 있어요. 도윤은 남정철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정을 바꿀 수 없네요. 노르디스 프레시는 망원시장 재개발과 관련된 어떤 업체와도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남정철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합니다. 노르디스 프레시는 냉동 물류업계의 선두주자였고 그들과의 거래 중단은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상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존중을, 특히 장옥희 할머니께 정중한 사과와 함께요. 남정철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개발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요. 도윤은 미소를 짓지만 남정철을 향해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남 사장님,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면 물건도 책임 못 집니다. 남정철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남정철이 떠난 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오후 도윤은 회사 임원들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는 망원시장 상인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할머니로부터 배운 기술을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려줄 때가 왔습니다. 스마트 마켓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원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시장의 최신 콜드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특히 할머니의 생선 가게를 시작으로 우리 기술의 쇼케이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케팅 이사가 질문합니다. 고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건가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술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손끝을 빛나게 할 때가 온 거죠.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할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남정철 사장이 재개발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도 다시 가게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오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머니의 가게를 우리 회사의 첫 스마트 콜드 쇼케이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최신 기술을 다 도입할 거예요. 오키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래. 하지만 내 얼음은 그대로 두어야 해. 도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할머니의 손끝은 어떤 기계도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한 달 후, 오키 생선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외관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IoT 온도 센서가 실시간으로 생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냉동 순환 시스템이 최적의 온도를 유지했죠. 실시간 품질 분석 기술은 생선의 신선도를 정확히 측정해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게의 중심에는 여전히 오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첨단 장비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손으로 얼음을 갈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이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할머니, 이런 좋은 기계가 있는데도 왜 손으로 얼음을 가르세요? 오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기계보다 내 손이 먼저 알아. 생선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온도가 필요한지 내 손끝이 바로 알려주는 거야.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키의 말에 공감합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의 조화가 이루어진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생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신뢰를 구매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희는 매일 저녁 할머니의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는 가게 구석에 앉아 할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할머니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정성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 오늘은 손님이 많이 왔나요? 오키는 얼음을 손질하며 대답합니다. 많이 왔어. 다들 새 장비를 구경하러 온 것 같더라. 하지만 결국엔 내 손으로 고른 생선을 사가더구나. 도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역시 할머니를 이길 기계는 없나 봐요. 오키는 손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기계는 정확할지 몰라도 정성을 담지는 못하지. 내 손끝에는 평생 쌓아온 신뢰가 담겨 있으니까. 도윤은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는 회사를 키우면서 종종 효율성과 이익을 우선시했지만 할머니를 통해 진정한 비즈니스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의 그 정성 덕분이에요. 오키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준다니 기쁘구나.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도윤은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십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그때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가게를 비우실 때요. 오키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합니다.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큰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 문제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단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의 일은 절대 방해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오키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내 손끝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지. 도윤은 할머니를 꼭 안아줍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할머니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차를 마시는 동안 가게 안의 첨단 센서들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정확했지만 오키의 손끝만큼 따뜻하지는 않았죠. 도윤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정성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망원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은 지 3개월째 오키 생선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이 가게는 학생들의 견학 코스가 되었고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오키는 여전히 변함없이 새벽에 일어나 얼음을 갈고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방송국 PD가 오키를 찾아옵니다. 장오키 할머니 맞으시죠? 저희가 전통과 혁신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할머니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오키는 손사래를 치며 웃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생선 장수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PD는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냉동기술 특허가 지금 한국 콜드체인 산업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이 가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났는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키는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합니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시장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키는 긴장한 듯 앞치마를 매만지며 자리에 앉습니다. 할머니, 냉동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오키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대답합니다. 처음엔 그저 생선이 상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 가난했던 시절, 생선 한 마리가 상하면 그날 끼니가 없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 연구하게 됐지. 특허까지 내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오키는 웃으며 계속합니다. 그건 다 우리 손자 덕분이야. 내가 한 일을 보고 할머니, 이건 특허를 내야 해요라고 하더라고. 처음엔 웃기만 했지. 시장 할머니가 무슨 특허냐고. 하지만 도윤이가 도와줘서 정말 특허를 받게 됐어.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최근의 일로 이어집니다. 오키는 건물주의 퇴거 요구와 도윤의 반전 작전, 그리고 가게가 다시 문을 열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오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이었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열었던 문을 닫는데 마치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으셨나요? 오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희망은 항상 있었어. 내가 쌓아온 기술과 신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도윤이가 그걸 알아봐준 덕분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이 던져집니다. 할머니께서는 냉동 기술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키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냉동은 음식만 지키는 게 아니야. 신뢰도 사랑도 그 온도를 지켜야 오래가. 내 손끝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이라고 생각해. 인터뷰가 끝나자 시장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오키를 응원합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모두 끝나고 오키는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합니다. 해가 지고 시장이 조용해질 무렵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주름진 얼굴, 그리고 여전히 반짝이는 눈빛. 그녀의 손끝에는 얼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의지가,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게에 들어와 할머니 곁에 섭니다. 그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인터뷰 정말 멋있었어요. 오키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저는 그저 그것을 세상에 보여준 것뿐이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풍경, 그리고 창에 비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세대를 이어 전해진 가치와 신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키의 손끝에는 얼음보다 더 반짝이는 인생이, 그리고 도윤의 미래에는 그보다 더 따뜻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오키는 가게 불을 끄며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함보다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냉동은 시간을 멈추는 기술이지만 오키와 도윤에게는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들이 시장을 빠져나갈 때 달빛이 오키의 얼굴을 비춥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손이 지켜낸 것들은 어떤 얼음보다 소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뢰, 정성, 그리고 사랑. 그것이 바로 장옥희의 손끝이 지켜낸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합니다. 사업이 아무리 성장해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의 손길과 마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는 가운데 오키와 도윤의 발걸음은 미래를 향해 천천히 이어집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에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어떤 냉동 기술보다 오래 보존될 것이었습니다. 시장 뒤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장옥희의 손끝처럼 우리 모두의 손끝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얼음은 녹지만 얼음이 지켜낸 손의 온기는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